자, 연력학 예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은 이상기체를 많이 다룬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상황이고요. A에서 B로 나타내는 과정이 있을 때 과정 A, B에서 기체의 외부의 한일, 온도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크기를 비교하여라. 자, 이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어떤 내용입니까?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등적 과정이죠. B도 어떻게 보면 등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가 한 일의 양은 PV 관계에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 A는 요만큼 부피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 A가 한 일의 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B가 한 일의 양은 요만큼이겠죠? B의 아래쪽에 면적에 있는 WB. 그래서 A가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도 비교하라고 했죠? 사실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크다. 얘네 두 개는 서로 이제 비례관계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같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아니겠구나. 이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벌써 얘네 두 개의 보기를 통해 가지고 2번과 4번은 비례관계에 있는데 같다라고 하면 얘가 더 크다라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 3, 5 중에 하나고, 그 중에 또 우리가 찾아보면 뭐 일단 A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냐 같은 거냐 누가 더 크냐. 자, 이런 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또 팁을 하나 알려줬어요. 어떤 팁을,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P로 잡고 얘 대략적으로 큰데 얼마큼 더 큰지는 모르지만 2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V라고 했을 때 여기는 2V라고 하고 여기는 3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 이 상태에 변하는 동안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온도가 변했을까? 그걸 나타내는 것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온도는 압력 곱하기 부피로 나타낸다고 했죠. 왜? 이 식은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에서 얘가 이제 상수값이니까 이 두 개의 곱의 양이 결국은 온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뭐 일정량이라고 했잖아요. 일정량이 기체라고 했으니까 일정량, 몰수 똑같겠고 기체 상수 똑같다라고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 2P 곱하기 V에서 얼마로 변한 거야 지금? 2P를 유지하면서 3V로 변했죠. 그럼 얘는 2PV에서 3이 6PV로 변했어요. 그럼 총 변화량은 4PV만큼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P하고 V, PV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3PV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량이 얼마예요? 얘는 2PV겠네요. 2PV. 누가 더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게 더 많이 변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도 그만큼 더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A 상황의 온도 변화가.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당연히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의 온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의 압력과 그때의 부피를 곱한 양만큼이 그때의 온도의 상태다. 근데 그 온도 상태에서 다음 온도 상태로 될 때 이 변화량은 이제 이 2PV에서 이제 6PV로 되는 변화 과정이다. 변화한 양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그림과 같이 실린더 한쪽 벽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열원을 접촉하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열이 접촉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가 계속 열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접촉하여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더니 기체 여기에 일정하게 온도 유지, 부피가 팽창하였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시키거나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온도와 관여된 게 뭐예요, 여러분?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온도 변화가 0이다라는 얘기는 이 에너지의 변화도 얼마다? 0이다. 자,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온다면, 열을 흡수했다면 얘를 100일을 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의 뭐 100% 효율이라고 보죠. 근데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 내부 에너지의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온도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뭐야? 일정.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변화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니은.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보일의 법칙을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등온성에서 어떤 특정한 A점에서의 PV 값이나 E점에서의 PV 값이나 다 어떻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 얘기는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 외부의 한 일과 같다. 이 열이 100% 뭐한다? 일을 한다. 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은 열기관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과정 1과 과정 3의 곡선은 등온이다. 여기 주어진 게 이제 등온이죠. 근데 지금 이 등온 곡선이 두 종류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뭐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하면 온도가 누가 더 높다? 0점에서 멀어지는 쪽이 더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정 1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 자, 얘 일을 합니까? 부피가 늘어났는지 보는 거예요. 부피. 그렇다면 얘는 요만큼, 요 빨간색의 면적만큼 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번 과정에서는 뭐예요? 3번 과정. 이 문제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지만 얘는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죠. 줄어드는 과정 이만큼 기체가 일을 뭐 했다? 기체 입장에서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아까처럼 이 빨간색 부분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과정 2에서 온도가 하강하냐? 자, 등온 과정이라고 했어요.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의 특징.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으면 온도와 관련된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 뭐다? 바로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다. 아, 근데 등온이라고 주어졌는데 온도가 하강했다. 아, 잠깐 2번이네요. 2번 여러분. 2번 과정에 지금 T1에서 T2로 가니까 온도가 더 낮아졌다. 하강했다.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과정 1, 3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자, 1번 과정과 3번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죠.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 내부 에너지는 뭐에 결정된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결정된다. 속력이 뭐하다? 감소가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이 빨간색이 한 뭐 10W다 여러분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열의 표니까 한 10Q라고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10Q라고 주어지고 이 파란색 면적이 만약에 한 3Q다라고 해볼게요. 이 파란색 면적이 그러면 이 순환 과정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이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이 원래 1번 과정,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4번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할 때 이 물체가 한 일의 양, 이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하면 이제 10Q이라고 또 3Q를 받았기 때문에 R자는 얼마예요? 7Q만큼 일했다. 뭐 이거를 이제 R자 일양 기체가 R자로 얼만큼 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자, 얘는 이제 2번 과정, 4번 과정은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으로 내려왔어, 이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 얘도 역시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압력이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될까?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까?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의 속도가 커졌다. 속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부로 막 벽을 이렇게 빠바바방 치는 힘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그림은 A 상태에 있던 일정량의 이상기체, 항상 이상기체가 대부분 등장을 한다는 거. 자, A, B 과정도 있고 A, C 과정, A, D 과정으로 각각 변화시켰을 때 부피 각각이에요. 얘네들 뭐 연관성은 없고 A가 C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 D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 B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피와 또 온도와의 관계예요. 이번에는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예요. 새로운 그래프죠.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그렇다는 얘기는 뭐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냥 표면적인 내용의 해석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보는 그래프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기체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PV 그래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처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도 나오는데 그 표면적인 의미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AB 한번 볼까요? AB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자, AB 과정은 요 과정이네요.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 항상 온도가 나왔다? 그럼 뭐 생각해라? 내부 에너지 생각해라. 내부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내부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에선 이상 기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뭐한다? 무시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대부분 표현한다.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또 증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세트로 여러분들이 딱 묶여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AB 과정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TT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온도 변화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감소한다? 말이 안 되죠. 자, AC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AC 보세요. T에서 자,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ET라고 하는 상태가 됐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증가했네요.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속도가 빠르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AD 과정 한번 볼게요. 흡수한 열은 모두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 자, A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AD 부피 변화 있어요, 없어요? AD 과정은 EV에서 EV가 된 거예요. 일? 안 한 거죠, 일 모두 일?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AD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는 등적 과정. AB 과정은 뭘까요? AB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 AC는 뭘까요? 부피도 증가하면서 온도도 증가해요. 부피도 증가하면서 온도도 증가하는 건 내부 에너지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제 등압 과정의 일부분이겠죠. 등압 과정. 자, 그래서 AD 과정에 흡수한 열은 모두 일하는데 사용돼요. AD 과정에서 흡수한 건 다 뭘로 사용했을까요?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사용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연력학의 예제의 핵심은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1법칙. 그 연력학 1법칙의 핵심은 주어진 열이 내부 에너지로 변화시키거나 일을 한다. 이게 내용이죠. 이러한 과정에는 몇 개가 있다? 네 가지 과정이 있다. 처음에 뭐?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 부피 일정.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 Q가 0. 자,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우리 간단한 문제들만 이제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